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었어요. 요즘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잖아요. 남편도 열심히 준비해서 나름 신경 써서 운영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남편이 예상했던 수익과는 거리가 멀었고 처음엔 조금만 더 해보자 하며 버텼지만 결국 적자가 쌓이면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사업을 접으면서 남편도 저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마음의 짐이 무거운 듯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더 애쓰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결국 살던 집을 정리하고 짐은 최소한의 것만 챙겨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께 사정을 말씀드렸을 때는 들어와야지, 가족끼리 당연히 도와야지 하시며 흔쾌히 받아주시는 것 같아 한숨 돌릴 수 있었죠. 하지만 막상 시댁에 들어가고 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집에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 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셨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밥을 먹는 것까지 눈치를 주실 때도 있었으니 하루하루가 점점 더 불편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댁에서 대부분의 눈총을 받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저였어요. 남편은 원래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온라인 쇼핑몰에 뛰어든 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엔 걱정이 됐지만 남편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믿고 응원했죠. 하지만 사업이 실패로 끝나면서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저에게 돌리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한마디 하지 않으셨으면서 저에겐 끊임없이 비난을 퍼부으셨어요. 왜 말리지 않았냐며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던 저를 책망하셨고 한 번은 제가 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를 향해 그만 처먹어 라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모두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제 접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네가 이렇게 생각 없이 잘 먹기만 하니까 사업을 말아먹지 라는 말을 던지셨죠. 저는 시어머니의 폭언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던 손이 그대로 멈췄고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말을 꺼냈어요. 아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람 밥 먹는데 대놓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만 처먹으라고요? 제가 지금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제가 망했나요? 아니잖아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더 큰 목소리로 반박하시며 저를 몰아세우셨어요. 뭐라고? 아니 이것이 감히? 그래, 네 남편 망했다. 그래서 좋으냐? 그래서 이렇게 밥이 쳐 기어 들어가? 기분이 좋게 밥이 들어가냐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질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죠. 남편은 옆에서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터지기 직전이었지만 차마 그 자리에서 울고 싶진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 더 이상 못 있겠네요. 저희 친정에 가겠습니다. 말은 차분하게 했지만 속은 이미 뒤집어질 대로 뒤집어진 상태였어요. 그 길로 저는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냥 집에 있어라. 아무리 시댁이라도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네 몸과 마음이 상하면 어떡하니? 여기서 좀 쉬어. 라고 하셨어요. 엄마의 말에 조금 위로를 받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녁이 되자마자 전화를 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결국 남편이 친정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는 남편을 보는데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시댁에 가서 우리의 짐을 모두 챙겨왔죠. 차곡차곡 싸놓은 짐을 보면서 제가 시댁에서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고 살았는지 새삼스레 떠오르더군요. 사실 친정으로 오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와 저 사이에는 오랜 시간 쌓인 키키묵은 감정이 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저는 유독 아버지와 더 가까웠습니다. 반면 엄마와는 사소한 일로도 다투는 일이 잦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서야 과거의 일들에 대해 사과하셨지만 저는 그 사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죠. 어릴 적부터 받은 상처는 사과 몇 마디로 단숨에 아물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시댁에 들어갈 당시에도 친정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의 모멸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관계라도 내 엄마는 내 편일 수밖에 없다는 걸요. 차라리 친정에서 엄마와 마주하며 조금 불편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지금처럼 굴욕적인 대우를 받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엄마의 친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꽃을 유통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온라인으로 판매까지 병행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그 작업장에서 간단한 일을 돕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제안하시더군요. 너 일머리도 있고 센스도 있으니 네 사업체 한번 차려보는 게 어때?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실패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을 해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람들과 소통하며 마케팅 전략을 짜고 효율적으로 고객 관리를 하는 과정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흔히들 재미있는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온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더군요. 저는 일주일에 3번씩 양재 꽃시장에 가서 신선한 꽃을 직접 사오고 SNS 마케팅 주문 관리, 고객 상담까지 도맡았습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잤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였어요. 남편도 제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운전을 담당하며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줬죠. 그렇게 시작한 온라인 꽃 유통 사업은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수익 몇 억이라니 정말 믿어도 되냐고 물을 정도로 성공적이었어요. 일반 꽃집은 미리 꽃을 떼어와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재고 관리 실패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업은 고객 주문이 들어온 이후에 꽃을 구매하는 시스템이라 손해를 볼 일이 거의 없었죠. 그 덕에 수익은 안정적이었고 점점 더 많은 고객이 저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나름 성공한 여사장이 되었고 남편 역시 다시 기운을 차리고 어깨를 펴게 되었죠. 당시 남편이 그토록 타고 싶어 하던 고급 승용차를 드디어 뽑은 때였습니다. 사업이 잘 풀려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덕분이었죠. 그러던 중 시댁에 일이 있어 방문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역시나 그리 반가워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차를 보시고는 갑자기 저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니? 아니 저런 차를 뽑을 돈이 있으면 나한테 용돈이나 더 주던지 해야지. 지금 니들 사장이 차를 뽑아? 제정신이야? 어머니, 다 뽑을만 하니까 뽑은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정말? 너 지금 나한테 눈 시퍼렇게 뜨고 뭐 하는 거니? 어?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아니 이것이 우리 아들 빼돌리더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나?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우리의 달라진 경제 상황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는 차를 뽑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고 말이죠. 처음엔 시어머니께서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남편이 사실 이 사람 덕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사업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라며 저를 칭찬하자 조금은 누그러지신 듯 보였습니다. 저 일이 있고 난 뒤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자주 하셨습니다. 통화 내용이야 자세히 알 순 없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꼭 남편의 돈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엄마가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네. 그냥 말 나오기 전에 사드리자. 남편의 이런 말이 처음엔 큰 불만은 없었어요. 남편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이니 그 정도는 충분히 해드릴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선물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는 게 큰 부담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말씀하시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조금씩 더 과한 요구를 하신 듯 했거든요. 마치 이제는 내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야 할 때다라는 태도로요. 처음엔 소소한 물건이었지만 점차 요구가 커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우리가 시댁에 들어가 눈치를 봐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밀어내셨던 과거를 생각하면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식사를 하겠다며 남편에게 돈을 부탁한 날이었습니다. 남편 아무렇지 않게 엄마가 친구분들 모임 있으시대 라며 그 돈을 내드렸고, 저는 굳이 말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넘겼죠.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부부를 급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급한 일이 있다는 말씀에 바쁘고 피곤했지만 무슨 일인가 싶어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쓰시던 밝은 목소리 대신 눈물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어리둥절한 채 서 있었고, 남편 역시 당황스러운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들며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울음은 점점 격해지더니 마침내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죠. 엄마가 서러워서 살 수가 없어. 미영이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만 아들이랑 명절 이후부터 같이 살기로 했대. 그 아들 너도 잘 알지? 그놈이 진짜 정신이 없는 놈이었는데 며느리 잘 들였거든? 그 며느리가 아들 꼬셨다고 하더라. 그래서 미영이 아줌마는 이제 아들이랑 같이 살 수 있대. 네? 아니 뭐 그건 그거고 엄마가 왜 서럽다는 거예요? 아니 이놈아, 서럽지 않겠어? 엄만 지금 혼자 있잖아. 맨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하잖아. 엄마가 얼마나 서럽고 무섭고 하겠어. 아,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요? 엄마도 같이 살아야겠어. 미영이 아줌마가 나보고 언제쯤 아들이랑 같이 사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나도 같이 살기로 했다고 했어. 은근히 너 망했던 것까지 들먹이더라. 치아들은 터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뭘 했는 줄 알아? 우리 아들은 성공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했지. 차도 이렇게 좋은 거 타고 다닌다고 엄마가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엄마 우리 아들 집에 들어가 살면 안 될까? 아들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잖아. 어? 그렇잖아. 엄마, 갑자기 무슨 아들 집이에요. 거긴 장모님 집이에요. 저 집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같이 살고 싶다니요. 너무 뜬금없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뭐 내가 거기 들어가 산다고 했니? 이제 니들이 나와야지.
돈도 많이 버는데 집 사서 엄마랑 같이 살면 되잖아. 아니, 언제까지 처갓집에서 빌부터 살 건데. 엄마, 정말 이러지 말아요.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 무안해지잖아요. 저희가 왜 나가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집을 사라니. 이게 말이 돼요? 엄만 그럼 이렇게 내버려 둘 거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엄만 항상 우리 아들만 생각하는데. 그리고 니들 눈치 줬던 거?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야. 그래야 니들 정신 차리니까. 엄마가 그렇게 안 했어 봐라. 니들 이렇게 성공 못했어. 엄마는 다 그런 큰 뜻이 있었던 거야. 남편을 붙잡고 애걸복걸하던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우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마음이 싱숭생숭했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쓰며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침묵을 깨며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이사 가자. 사실 저희도 이사를 고민하긴 했었거든요. 지금 사는 집이 조금 비좁기도 했고 무엇보다 친정 엄마를 더 편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그 의도가 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장모님이랑 살았잖아. 이제 엄마도 좀 보살펴야 할 것 같아. 큰 집까진 아니어도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자. 어차피 우리 이사 가는 거 이야기하지 않았었어? 이번 기회에 같이 모시고 살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이사 가야 한다는 건 저도 생각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좁은 집이다 보니 좀 더 넉넉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계획 속 이사는 친정 엄마를 더 편히 모시는 것이지 시어머니를 위함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저도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는지 뻔히 알면서 이제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니요. 정말 아들들은 어쩔 수 없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성인이 되고 결혼을 했어도 엄마라는 말만 들으면 본능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웃기지 마. 그럴 일 절대 없어. 어머니 모시고 싶으면 당신 혼자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그게 제일 깔끔한 방법 아니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당황한 눈치였지만 저는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덧붙였죠. 더 이상 이 문제로 말 꺼내지 마. 우리들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야.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는 이미 그 선을 넘어선 얘기야. 난 절대 동의 못해. 그렇게 하루하루 남편과 대치 상황에서 지내던 중 어느 날 친정엄마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너희 이제는 분가를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이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당황스럽기도 했고 솔직히 약간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친정엄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 상황도 많이 나아졌잖아. 집도 살만할 정도로 돈도 모였고 사업도 안정적인 것 같고 이제 너희만의 공간에서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처음에 서운함보다 황당함이 컸어요. 갑작스럽게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 싶었죠. 하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니 단순히 우리를 내쫓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한 진심이 담긴 조언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가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불편하게 한 적은 없지. 그런데 있잖니. 언제까지 부모 집에 얹혀서 살겠니? 너희만의 집에서 너희만의 삶을 만들어 가야지. 이젠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래. 타이밍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불편하셨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친정엄마 집과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려고 했죠. 그래야 엄마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도 가끔씩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동안 대면대면했던 남편이 웬일인지 이번엔 꽤 들떠 보였다는 거예요. 평소엔 무관심했던 남편이 부동산 매물 검색도 하고 조금은 어리둥절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알아보는 와중에도 남편에게 몇 번이고 못을 박았죠. 절대로 어머니 모실 일은 없어. 그거 하나만 확실히 약속해.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이사 가는 거 어머니께 말 안 할게. 걱정하지 마.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약속을 한다고 해도 시어머니 이야기가 워낙 민감한 문제였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의 말투와 표정 어딘가에서 묘하게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불길한 감은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마침 괜찮은 집을 발견해서 계약금까지 걸어둔 상태였어요. 이사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던 어느 날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모든 일은 아주 우연히 시작되었어요. 친정 엄마의 인증서 발급을 도와드리기 위해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말이에요. 친정 엄마는 문자를 잘 지우지 않는 분이라서 저는 가끔씩 문자를 정리해 드리곤 했거든요. 그날도 문자를 지워 드리려는 중이었는데 문자를 훑어보니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발신자가 있더라고요. 순간 조금 이상했죠. 엄마 핸드폰에 사돈? 제가 알기론 엄마와 시어머니가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호기심 반, 의문 반으로 눌러봤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언제까지 빌부터 살 겁니까? 그 집에서 나와야 우리 아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본인 욕심 때문에 애들 고생시키지 마세요. 고열을 빨아먹는 노인네 같네요. 욕심 부리지 말고 얼른 애들 내보내세요. 지금 모양새가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내가 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나가라는 말 하기 전엔 애들은 미안해서 나간다는 말도 못 할 겁니다. 나이 잡술만큼 잡수신 분이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문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였어요. 친정 엄마께서 그동안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죠. 하지만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눈앞이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눈이 확 돌아간다는 게 이런 느낌이겠더라고요. 친정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엄마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문자를 받고 여러 생각이 들더라.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어느 시어머니가 아들이 처가에서 지내는 걸 좋아라 하겠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자. 엄마의 말을 들으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저런 무례한 문자를 받고도 그렇게 참고 넘어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화를 꾹 참으며 남편에게 문자를 몽땅 캡처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짧고 단호하게 물었죠. 당신 알고 있었어? 처음엔 모른다고 발뺌하더니 결국엔 말을 하더군요. 아니, 엄마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라고? 도대체 뭐가 좋게 생각할 만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죠. 어머, 웬일이니? 바쁜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니? 밝은 목소리로 아주 반갑게 받으시더라고요. 집 계약했다는 말 들었다. 아주 잘한 일이야. 사돈이 잘 생각하셨네. 물론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어쩌겠니? 니들 마음에 드는 곳으로 구하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 태도가 어찌나 당당하던지 잠시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이사하는 것도 아시고 위치까지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럼 나도 가봤어. 아들이 보여주더라고. 아니 얘 오해하지 말아라. 나 니들이랑 살 생각 없다. 그냥 이제는 좀 편하게 니들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좋으니까.
뻔뻔하게 웃으며 말하는 시어머니 목소리에 순간 모든 참을성이 사라질 뻔했어요. 하지만 꾹 참고 쏘아붙였죠. 그러셨군요. 그게 좋으셨군요. 그런데 우리 엄마랑 그렇게 친한 줄은 몰랐었네요. 아니, 무슨 사돈이 아니라 소꿉친구한테 막말하는 것처럼 문자를 보냈던데요. 뭐? 아니, 그건 뭐 다 니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야. 니들을 생각해서요? 그럼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명은 무슨 설명? 다 니들 편하게 살라고 조언을 해준 거지. 아니, 사돈도 별말 없었는데 왜 그러는 거니? 암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주 잘 생각했어. 우리 아들이랑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면 돼. 이젠 걱정 없잖아. 안 그래?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빼고요. 입주자 2명인데 당신 아들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될 예정이거든요. 뭐?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아들이 그렇게 자기 엄마 걱정을 하는데 나랑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들 보내드릴 테니 그 아들이랑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엄마 모시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테니. 욕심 많은 노인네. 어떻게 감히 사돈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욕심 많은 노인네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 바로 당신 아닐까요? 덤으로 뻔뻔하기까지 하고요. 아들 반납할 때니 걔 끼고 사세요. 그 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이혼을 해줄 리 없었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남편은 재산 분할로 절반을 요구하며 끝까지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정에서는 경제적인 기여도가 거의 없는 남편의 공로가 인정되지 않아 그는 사실상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후 저는 새집으로 이사하며 친정 엄마를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났죠. 엄마가 많이 아파. 병원비도 많이 들고 해서 좀 도와줄 수 없겠어? 순간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혼할 때 가져간 그 차 있잖아. 그거 팔아서 병원비 해. 짧고 간결하게 답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단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가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과 엄마를 위해 살아가며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